안녕하십니까? 엑셀을 이용한 통계 분석, 회계 분석을 통해서 우리 통계학의 실력을 높이자, 통계학에 통하게 되자 하는 통통 시간 그 10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좀 길었습니다만은 확률 변수에 대해서 공부를 좀 했습니다. 뭐 이렇게 이해하셨으면 좋겠지만 이해하시지 못하더라도 별로 그렇게 큰 상관은 없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확률 변수에 대한 설명은 계속해서 나올 테니까 다 이해를 못 하시더라도 앞으로 차차 이해할 기회가 많이 있으니까 그냥 이해 못하신 대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이제 다시 회계 분석에 돌아와서 우리가 다 설명하지 못한 그러한 그 정보에 대해서, 그 결과에 대해서 어,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거를 하기 전에 우리 어, 통계학에서 이렇게 특히 회계 분석에서 쓰이는 어, 변동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우선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변동입니다. 흔히들 통계학에서 어, 그 변동이 아니고 분산이라는 개념을 쓰고 있는데 변동은 분산이라는 개념하고는 비슷하면서도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이 회계 분석에서 변동에 대한 것을 확실하게 여러분께 좀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변동이라는 개념이 회계 분석에서 특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변동은 영어로는 이렇게 variation이라고 합니다. variation. 분산이라는 것은 variance죠. 분산은 variance입니다. variance. 변동은 variation입니다. variation. 우리가 쓰고 있는 지금 매출액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엑셀을 가져오면요. 여기 지금 아주 지저분하게 많이 있습니다만 이건 나중에 설명하기 위한 것이니까요. 원래 데이터는 여기서부터 시작했습니다. 이거 여기에 매출액이 있고 지난 10년간 혹은 10개 회사, 화장품 회사에 서로 다른 매출액이 있고 여기에 광고비 투자액이 있고 또 대리점 수의 변화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우리는 왜 매출액이 변하는가? 왜 매출액이 변하는가? 이것을 지금 설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두 독립 변수를 가지고. 그래서 이 연구자는 매출액이 변하는 것은 광고비도 변하고 또 대리점 수도 변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고 이제 모델을 세운 것입니다. 그렇죠? 변한다. 값이 똑같지 않고 변한다. 값이 똑같으면 우리가 분석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죠. 변한다 이것이죠. 변한다. 그것을 우리는 변동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한번 접근해 보자 이죠. 변한다는 것을 얼마만큼 변하는가? 그 변화라고 말하기도 조금 비슷하지만은 저는 그냥 변동이라는 말을 씁니다. 변화라는 말보다도 이 변동의 크기를 우선 잴 수 있어야 되겠다 이죠. 변동을 어떻게 크기를 재느냐? 이 크기 자꾸 변합니다. 그죠? 지난 10년 전에 값과 뭐 작년에 이 값이 틀리고 이렇게 해마다 자꾸 틀립니다. 이게 자꾸 변한다 이거죠. 근데 이 변동의 크기를 어떻게 재느냐? 오케이. 그것은 일단 어떤 기준을 하나 삼아야 되겠습니다. 무엇으로부터 얼마만큼 변했다 하는 것을. 그래서 그 기준을 이 전체의 평균으로 잡습니다. 평균. 그래서 변동의 정의를 한번 이해해 보겠습니다. 다시 돌아가서요. 변동. 어떤 변수 값이 이렇게 변할 때 그 변동에 대해서는 변동은 이 variation은 정의를
하나의 값으로 이렇게 값으로 정하되 그 값은 어떻게 어, 계산하느냐. 그 x가 자꾸 변한다 이죠. x가 자꾸 i가 변하면 자꾸 변한다 이죠. 그것의 총평균, 평균에 대한 편차의 자성의 합을 총변동이라고 정의하자. 총변동. 그래서 매출액의 우리 경우 매출액의 총변동은 뭐냐면은 S 이꼬르 이 매출액 10개 서로 변한 값의 전체 평균을 내서 각각의 편차를 내서 자성을 한 것이다. 이죠. 그래서 매출액의 변동. 그죠? 여러분들이 분산에 대해서 아시는 것 같으면은 분산의 공식은 보통 이렇게 변동 나누기 이것을 n-1로 나눈다든지 혹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합니다. 표본의 분산은 전체 편차의 자성의 합에다가 이 변동 나누기 그 표본의 개수 빼기 1 이렇게 하죠. 따라서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평균 변동을 나타내는 것이 분산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평균 변동. 아무튼 분산은 분산이고 변동은 변동이다 이죠. 자, 변동 이거 없이 변동입니다. 변동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그렇죠? 회귀 분석에서 이제 이 변동이 굉장히 중요한데, 자 여기에 그 결론은 여기 중간 제가 과정이 있고 결론은 뭐냐면 매출액의 총변동 여기 생각해 봅시오. 요거 편차의 자성합 매출액의 총변동은 잔차의 자성합 플러스 회귀 추정치 내의 변동으로 이렇게 분해가 된다. 디컴포즈 영어로 하면 디컴포즈가 된다. 디컴포즈 다시 한번 매출액 총변동 어떤 총변동은 잔차의 회계에서 우리 잔차를 보였지 않습니까? 잔차의 자성합 더하기 회계 추정치의 변동으로 이렇게 딱 분해가 된다. 이죠. 분해가 된다. 그래서 이게 공식이 여기 있습니다. 시그마, 이건 지금 합이라는 소리죠. yi 마이너스 바y 스퀘어. 이거 아까 우리 정의한 y의 총변동이죠. 총변동은 이게 이제 yi가 이제 실제로 관측한 값입니다. yi 해트는 회귀 분석에서 회귀 모델에서 추정한 값입니다. 그죠? 그것의 차이, 요것이 잔차죠. 잔차 EI입니다. EI. 그것의 총합 더하기 요건 뭐냐면 y 해트 i라는 것은 회귀 모델에서 일단 모델이 추정이 되면은 각각의 x 값을 이렇게 대입을 해서 추정한 각각의 그 추정치입니다. 그죠? 추정치 내에 변동. 왜냐하면 추정치가 yi라면은 yi 해트라면은 그것의 평균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의 평균을 빼서 자성한 것이다. 이죠. 회귀 추정치 변동 이렇게 된다. 이죠. 그래서 요것이 어떻게 이렇게 디컴포즈 되느냐 하는 것은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데 그 증명하기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만은 제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이 식에서 원래 이것을 yi 빼기 바y는 요것을 빼고 요것을 더해서 중간에 이것을 할 수 있는데 요것을 이제 자성을 시키면 자성에서 합하면은 요것이 나오는데 요 부분이 제로이기 때문에 그렇게 딱 두 파트로 이렇게 딱 분리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여기 가면요. 매출액 변동, 총 변동은 잔차의 자성합 더하기 회귀 추정치 내의 변동 이렇게 된다 이죠. 우리가 이것을 총 변동을 sum of square total이라고 합니다. SST. 또 이게 잔차의 자성합은 여기서 이제 사실은 회귀 추정치 변동을 이거 리그레션이라고 합니다. sum of square due to regression SSR이랍니다. 이것도 sum of square residual 이렇게 하면 좋은데
여기 R이 있기 때문에 그냥 에라라고 그럴게. 에라. 잔차가 어떻게 보면, 오차죠. 그냥. 실제 값과 우리가 추정 값의 그 차이니까, 엄밀하게는 잔차지만 어떻게 보면 에라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SSE, SST는 SSE 플러스 SSR이다. 이렇게 아주 클리어하게 딱 분해가 된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보면은, 여기서 구한 거를 보면요. 요 데이터를 가지고, 이게 회귀 분석을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여러 번 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개수가 나왔습니다. 개수가. 144.57, 이게 베타 0, 베타 1, 베타 1의 그 추정값이죠. 그렇죠? 그래서 요 세 개를 써서, y의 추정치, 이 y 헤트입니다. 이것이 y 헤트입니다. 추정치니까 이것이 y 헤트죠. y 헤트입니다. 그죠? 를 계산하니까 이렇게 나왔다. 이죠. 말하자면은, 여기 144.57 더하기, 여기 5.57 곱하기, 광고비 50 더하기, 또 6.72 곱하기 대리점수. 이렇게 하면 이렇게 나온다. 이죠. 그래서, 강년도에 나왔고, 그 다음에 진짜 우리가 조사한 값과 이 회귀 분석에서 추정한 값의 차이를 빼면은 잔차가 나온다. 잔차. 이게, EI죠. EI입니다. 그렇죠? EI는 YI 빼기, 이렇게, 추정치죠. 이렇게. 잔차의 자성을 해보자. 잔차의 자성을 해서 다 합하니까 요 값이 나왔어요. 1718이 나왔어요. 1718이 나왔습니다. 바로 그것이 여기에 분산 분석 표에 있는 잔차의 제곱합이다. 이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구했냐? 우리 이제 이 결과가 나오는데, 맨 처음에 이 결과가 나왔는데, 맨 처음에 봐야 할 것은 요거 회귀개수. 그렇죠? 회귀개수. 어제도 같이요. 그 다음에 아마 봐야 할 것이 이렇게 다중상관계수, 결정계수 이것을 봐야 되는데, 분산 분석표에서는 이 총 제곱합이 무엇이냐? 총 제곱합, 이것은 아까 얘기했지, sum of square total인데, 이것은 y 자체의 변동이다. 이제 변동. 그건 어떻게 구하느냐? 오케이. 우선 y의 평균을 구해야 되겠죠. equal average 하고, 요것의 평균을 구해야 되겠죠. 평균을 구하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구하는 것이죠. 요거 빼기, 438 빼기, 요 평균, 550.8의 자성, 더하기, 그 두 번째 것도, 450 빼기, 550.8 자성. 이렇게 해서 다 구한 것이 요거다, 이죠. 제곱합. 이건 편차의 제곱합니다. 평균으로부터 편차의 제곱합. 이것이다, 이죠. 이것이다. 그 다음, 제곱합. 추정된 회귀값들의 그 변동, 내부의 변동. 그것은 y 헤트 이것이죠. y 헤트. 요 내의 변동. 요거 내의 변동은 또 요것의 평균을 구해야 되겠죠? 요것의 평균을 구하고 또 편차를 내서 계속 자성을 해야 되겠죠? 네. 그것이 바로 요것이다. 요것이다. 그래서 보면은, 한번 더 해보면요. SSR 플러스 SSE가 SST가 된다. 더 해보면은, 요거 더하기 요거 딱 되죠? 됩니다. 그죠?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다. 그죠? 다시 한번 돌아갑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니까, 회귀 분석에서. SST는 SSE 플러스 SSR이다. 자, 그리고 이제 그것이 무엇이다 하는 것은 이제 알아야 되겠죠. SST는 단순히 Y 내의 총 변동이다. 변동이란 뭐냐? 자기 자신의 평균 S스로 빼가지고 자성을 해서 다 합한 것이다. I가 되겠죠. 이것은 I. 그렇죠? 잔차의 합은 뭐냐?
이것은 회귀 개수를 내서 실제값하고 그 회귀에서 나온 추정치의 차의 자성이다. 그렇죠? 차의 자성이다. 회귀 추정치의 내부의 변동은 뭐냐? 그러니까 이것은 회귀 추정치라는 것은 yi 이것이니까 이것은 이제 회귀식에서 나온 그렇게 이것도 이제 시그마 yi 마이너스 yi들의 이것의 평균의 자성 이것이다, 그죠? 이것이다. 근데 이제 이 사이드로 말씀드리면은 사실은 이 추정치 yi hat의 평균은 사실은 yi의 평균하고 같습니다. 원래의 평균하고 같습니다. 이렇게 이것의 평균하고 같아요. 그것은 이제 뭐 이론에서 나오는 것인데 뭐 그냥 알아두시면 좋을 때가 있습니다. 회귀 추정치 내 변동 요거요. 이 추정치 전체의 평균은 이것의 평균은 요것의 평균과 같다 이거죠. 같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전체의 제곱합 말하자면 전체 변동입니다. 이거죠. 변동은 회귀에 의한 변동과 잔차에 의한 변동과 변동으로 나누어진다. 자, 그러면은 만약에 이 회귀 모델이 잘 들어맞는다면, 잘 들어맞다. 자료에 잘 들어맞다면은 이 SS 전체 변동 중에서 이 회귀 추정에 의한 변동이 이 부분이 커질 거다, 이거죠. 잔차가 작을 거니까. 실제 값과 이 추정한 값의 차이, 이게 잔차입니까? 잔차가 작을 테니까, 이거 차이가 작을 테니까, 요 부분이 커질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SST 중에 SSR 부분의 그 차지하는 퍼센트, 말하자면, R 자성 이꼬로, 이게 SSR 나누기 SST를 100을 곱하면 퍼센트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이 회귀식이 총 변동을 설명하고 있는 퍼센트라고 한다. 퍼센트. 다시 한번 이야기 좀 하면은, 그것이 R 자성입니다. 어제 우리 R 자성이 뭐냐면, Y와 Y hat의 상관계수라고 그랬죠? 이게 R입니다. R. 이것을 자성하면 R 자성인데요. 또 다른 해석은, 이것은 R 자성은 SSR 나누기 SST다, 이거죠. 그래서 이것이 크다는 것은 SST는 이미 데이터에서 딱 주어졌으니까요. SSR 부분이 커진다는 것은 이 회귀 모델이 이 자료에 더 잘 들어맞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퍼센테이지를, 이 비율을 우리는 결정계수로 한다. 결정계수. 그래서 여기 보면은 결정계수 있죠. 0.97 나왔다. 이거 뭐냐? 이 회귀 모델은 이 회귀 모델에 의해서 추정한 것은 회귀 모델은 이 Y의 총 변동, 매출액 변동의 97%를 설명하고 있다. 97%. 굉장히 설명을 잘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다시 한번 돌아갑니다. 왜 매출액이 변하냐? 그거를 우리가 알고 싶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모델을 썼다, 그죠? 나는 광고비와 대리점수를 집어넣어서 선형으로 이렇게, 추정했다, 그죠? 하고 보니까 이 모델이 이 변동을 우리가 재었습니다. 변동이 이만큼 컸습니다. 이만큼 컸습니다. 그 변동의 97%가 이 회귀 모델이 설명을 하고 있다. 굉장히 잘 설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어떤 변수, 예를 들어서 x1, x2, 뭐 또 무슨 후보가 있을 거 아닙니까? x3, x4가 있습니다. 그렇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x3를 집어넣을 것이냐, 안 집어넣을 것이냐 하는 어떤 기준은 요것을 집어넣었을 때 새롭게 계산이 될 것입니다. 그렇죠? 전체의 총 변동은 변함이 없을 것이고, 왜? 이거는 주어졌으니까요. 그 다음에
회기의 추정치가 달라질 것입니다. 그렇죠? 이 추정치. 따라서 yi는 같은 것이고 yi hat는 이제 달라진다. 그죠? 요 빼면은 ei가 되겠죠? 이게 잔차죠. 잔차가 틀려지고 잔차의 크기가 틀려지고 회기의 변동 부분이 달라질 것이다. 그죠? 만약에 이 변수를 집어넣어서 이 회기 부분의 이 변동이 커지고 반대로 따라서 잔차 부분이 상당히 작아졌다. significant하게 유의하게 작아졌다 하면은 X3는 그 다음번 독립변수로서 굉장히 강력한 후보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어떤 변수를 집어넣을 것이냐, 어떤 변수를 빼버릴 것인가 하나의 기준이 되는 것이죠. 기준이 이 회기에 의한 제곱합의 변화를 보고서 그렇게 할 수 있다 이거죠. 보다 더 정밀한 부분은 또 다음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분산 분석에서의 그 의미, 제곱합의 의미는 바로 이 총 변동의 두 부분으로 이렇게 디컴포즈된 그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이죠, 이게? 이제, 여기 자유도가 있습니다. 여기 자유도가 있습니다. 자유도라는 것은 무엇이냐? 이것은 회기에 의한 자유도는 독립변수의 수와 같습니다. 그 독립변수의 상수항 빼버리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독립변수는, 이제 광고비와 대리점수 두 개죠. 그래서 이게, 회기에 의한 자유도는 2다. 이것입니다. 2. 그 다음에, 잔차의, 자유도는 뭐냐? 그것은 n-k-1이다. 이죠. n은 총 자료수 10개죠. 10 빼기, 이거는 10 빼기, k는 2고, 빼기 1이다. 그래서 이것은 7이 됩니다. 7. 그 다음에, 자유도, 총 변동에 대한 자유도는 뭐냐? 이것은 n-1이다. n-1. 총 자료수 빼기 1이다. 자유도란 개념에 조금 이렇게 설명하기가 뭐 쉽게 설명할 수도 있고 좀 이렇게 복잡하게 사실은 그 개념이 굉장히 복잡한 것인데요. 자유도라는 것은 이 자료 내에 서로 독립적인 관계가 몇 개가 있냐 하는 것입니다. 독립적인 관계가 그 자유도 되죠. 그래서 쉽게 이야기하면 이게 총 자유도는 n-1이다 하는 것은 뭐냐면은 자 여기에 예를 들어서 자료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료가 10개가 있습니다. 그렇죠? 10개가 있는데 만약에 이 10개 중 10개를 가지고 내가 이 바와이를 안다 이거죠. 평균을 안다 이거죠. 평균을 알고 내가 10개의 자료를 가진다 하면은 평균을 알기 때문에 이 중에 아무 것이나 9개를 알면은 나머지 1개는 알 수 있어요. 평균을 안다 이거죠. 평균을 안다. 왜냐하면은 이 평균은 시그마 n분의 1 시그마 yi니까 이것은 10개를 가지고 다 계산한 것이고요. 요거를 알면은 9개만 있어도 나머지 1개의 자료는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유도가 n-1이 된다. 네. 뭐 하여튼 간단하게 그렇게 생각하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제가 다중상관계수 제가 말씀드렸고요. 요것은 다중상관계수는 y와 y hat의 상관계수, 또 결정계수 R 자성, 이거 R이고요. R이고, R 자성은 이것의 자성인데 오늘 새로 배웠습니다. 이것이다. SSR이다. SSR이다. 결정계수고 이것은 이 모델이 전체 이 종속 변수의 변동을 몇 퍼센트 설명하고 있는가 그것을 보이는 비율이다. 이것이 크면 클수록 이 모델은 잘 맞고 있다 하는 것을 나타내는 하나의 인디케이터라 볼 수 있죠. 조정된 결정계수는 제가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변수를 자꾸 집어넣으면 집어넣을수록 R 자성은 자꾸 커지게 마련입니다. 커지게 마련이니까 그렇게 변수를 자꾸
너무 해서 약간 그 페널티를 주자. 그래서 조정하자. R 자성을 한 것입니다. 그다음 표준 오차 제가 설명 안 드렸고요. 그다음 관측치 수 이것은 뭐 아는 것이고요. 그다음 여기 봐서 분산 분석에서 분산 분석을 analysis of variance랍니다. analysis of variance. 그래서 ANOVA라 그러죠. ANOVA, analysis of variance. 여기서 자유도 제가 설명드렸고, 자유도. 그 다음에 제곱합, 제곱합, 이게 변동이다 하는 것을 설명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제곱 평균 FB, 유한 F, 이건 다음 시간에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도 우리 개수 이건 다 아는 것이고, 표준 오차 T 통계량 P 값, 뭐, 이거, 이제 실내 구간인데요. 그것은 다음 시간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할 것은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이 부분. 회귀분석에서 총변동은 잔차의 자성합과 회귀에 의한 변동으로 이렇게 구분할 수 있다. 잔차의 자성합이 뭐죠? 잔차의 자성합이 이것이다. 그러니까 시그마. 잔차의 자성합은 뭐냐면은, 잠깐만요. 이게 또 그리기 모드로 들어갔나요? 잔차의 자성합은 시그마 EI 자성이죠. 그렇죠? EI 자성. 그렇죠? 근데 우리가 전체 잔차의 합은 0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렇죠? 전체. 따라서 잔차의 평균도 0입니다. 따라서 이놈을 이렇게도 쓸 수 있죠? 는 시그마 EI 빼기 E의 평균의 자성. 이렇게 위에가 잘 안 나오네요. 밑에다 쓰겠습니다. 다시요. 제가 이거 좀 지우고. 잔차의 평균, 시그마 EI의 자성은, 이거는 시그마 EI의 마이너스, 이 잔차의 평균의 자성과 같죠, 그죠? 왜냐하면 이것이 제로니까. 그러니까 잔차의 자성합은 잔차의 변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변동. 우리가 변동을 어떻게 정의했습니까? 뭔가 그 값에다가 자기의 평균을 빼고 자성을 해서 합이거든요. 따라서 우리가 요것을 이야기할 때 요거 총변동은 잔차의 변동 플러스 회기의 변동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을 이해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